안녕하세요. 호호호호. 오호호호. 요호호호. 아! 안녕. 아! 엄청나죠? 아, 진짜 인형의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야, 내가 수업해야겠다. 잘 보이나 이렇게 해도? 그래, 야, 네가 수업해라. 야. 자, 이게 뭐냐? 저희 시니어고등학교가 내일 축제입니다. 축제라서 저희 반, 우리 또 예쁜 11반이 오락실을 준비했는데, 오락실 경품 1등 경품입니다. 와, 탐나지 않습니까? 자, 와서 받아가시죠. 야, 이게 누가 이걸 받아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 사격해서 이제 사격을 잘 쏘는 사람이 이제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필자 고등학생은 없을 테니 군필인 제가 가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이 친구가 이제 경품으로 팔려가기 전에 제가 써먹었습니다. 안녕. 잠깐 치워놓고요. 이렇게 가져오면, 잠깐만요. 오우씨. 항상 수업, 저 혼자만 수업하니까 이제 외로웠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안 보이네? 오케이. 뒤태가 보인다. 지금 앞에 의자에 앉혀놨거든요. 같이 듣는, 여러분 이제 같이 듣는 겁니다. 왜? 오늘 겁나게 중요한 엘니뇨와 라니냐 할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집중 안 하면 이제 얘가 쳐다봅니다. 이제 수업하되 떠들지 마라, 졸지 마라 하면서 이제 쳐다봅니다. 오늘 영상 매우 유익할 예정. 누우면 안 돼. 자, 그렇게 누우면 자면 안 되지. 일어나. 자, 오늘 한번 정말 사실은 이번 영상이 정말 매우 중요한 영상들 중에 또 하나가 될 거라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할 건데, 특별히 이번에는 엘니뇨 라니냐,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닌 개념부터 천천히. 왜냐? 여러분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공부하실 때 이 영상 하나만, 엘니뇨 라니냐 뭐였지? 가물가물한데 이 영상 하나 보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완벽하게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가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볼까요? 잘 듣고 있지? 졸면 안 돼요. 그렇게 웃는 표정 계속 유지해 주세요. 자, 엘니뇨 라니냐는 뭐냐? 예를 들어가기 앞서서 평상시에 엘니뇨 라니냐 시기가 아닐 때의 상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요 노란색으로 네모친 여 영역을 다루는 게 엘니뇨 라니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이런 이제 용어가 등장을 할 거예요. 문제에서 항상. 그래서 태평양 적도 요 네모난 칸 여기를 볼 건데, 여기는 이제 어떤 상태냐면 대기대순환에 의한 북동무역풍 또 남동무역풍 때문에 적도의 해수는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여기서 은근히 차갑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나요. 제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은, 입사에 하는 에너지가 제일 많아서 제일 따뜻한 해수가 적도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어디로 갑니까?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을 타고 서태평양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에는 이렇게 대륙이 있으니까 막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따뜻한 적도 해수 같은 경우는 서태평양에 모여있기 때문에 서태평양 해수의 온도가 제일 높다, 강조 여러 번 드렸었고요. 이에 비해서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적도 해수가 어디로 갔어요? 서쪽으로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뺏겼으니까 걔를 채워주려고 용승이 일어나서 더 차가운 그런 해수의 온도를 띠고 있다. 괜찮죠? 얘를 싹 잘라볼게요. 자르면은 이런 식의 단면을 보이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표를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외우실 거는 딱 빨간색 네모, 이 150도 웨스트라고 써있는 얘 하나만 외우는 거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나머지는 외우는 건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외운다고 맘먹잖아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 엘니뇨 라니냐 때 어떻게 되냐? 이 표 다 외울래요? 이거 다 외울래? 안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 여러분 공부하실 때 미리 말씀드리는데 팁 드리자면, 노란색으로 쓴 글씨들 있잖아요. 얘네가 싹 지워보세요. 싹 지워놓고 A4 용지로 가리시든지 뭐 그렇게 해놓고 거기를 채울 수 있으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체크된 애들만 여러분들이 직접 쓰실 수 있다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특히 그림으로 이해할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평상시 어떤 수능 상태냐, 이런 상태인데, 이게 지금 어떠냐?
무역풍이 동해에서 서로 불고 있죠. 그죠? 동풍에 무역풍이 불고 있는데 적도 해수는 따뜻해서 차갑다? 그렇죠. 따뜻하죠. 따뜻한 해수가 다 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의 해수면 경사 상당히 좀 높고요. 동쪽 같은 경우는 낮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요 정도,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느냐, 이거 감을 아예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그림은 굉장히 과장된 거예요. 서태평양부터 동태평양까지 이렇게 자르면은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수십 센치 살짝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죠. 어쨌든 따뜻한 물이 여기로 몰려 있기 때문에 수온이 해수면에서 높고 낮아요. 수온이 높고 여기는 수온이 낮아요. 심지어 왜 더 낮아? 용승이 올라오기 때문에 심층의 찬해수 때문에 더 낮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사가 생겨서 무역풍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적도에서 흐르는 해류, 적도 반류라고 했었죠. 이 친구는 해수면 경사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찬찬히 흘러가는 해류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만약에 적도 반류가 없다면 무역풍은 계속 불어. 그러면은 계속 물은 배달은 돼. 그러면은 이 경사각 세타가 무한히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얘가 어느 정도 각도 이상으로 커지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적도 반류가 있다라는 거를 간단히 유추해낼 수 있겠죠. 또 재밌는 거는, 이건 사실 G2 팁이긴 한데, 해수가 저쪽으로 가서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 아래도 요만큼 같이 갑니다. 왜 그러냐? 조금만, 이것도 지원 범위에서 생각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대답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는 이렇게 두꺼운데 아래가 얇다라고 생각해볼게요. 위에는 두껍고 아래는 얇아. 그건 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위쪽은 열이 팽창해서 온도가 높은데 아래는 열을 수축해서 온도가 낮다라는 거죠. 근데 혼합층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죠. 얘 이름 그대로 바람이 혼합을 시켜줘서 온도가 일정한 층인데 위아래 두께가 다르다라는 건, 위쪽은 열 팽창 온도 높음, 아래쪽은 열 수축 온도 낮음, 둘이 온도가 같다라는 혼합층의 정의에 걸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이 열팽창이 일어난 만큼 아래쪽도 열팽창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합층은 데칼코마니로 두꺼워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열수축이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얕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층이 서태평양 두껍고요. 실제로 동태평양은 얇다.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서태평양은 조금 깊은 위치에 있고요. 동태평양은 조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서태평양 온도 어떻다고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압으로 얘기해 주세요. 기압은요, 낮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기가 방방 뜹니다. 동태평양은 수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압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생깁니다. 어머, 그렇게 되니까 요 사이클이 생기죠. 요 순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워커 순환이라는 친구인 거 알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괜찮죠? 할만하죠? 이게 평상시 세팅이라는 거고, 그림 그려서 사실은 뽑아 쓰는 거예요. 절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외워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태평양 중앙부가 있겠죠. 서태평양에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나 호주 이런 게 있습니다. 필리핀은 뭐 이쪽 동네랑 호주 이쪽 동네. 이에 비해서 동태평양 쪽에는 우리 칠레 페루 해구 있는 데 있잖아요. 안데스 산맥 고기입니다. 가운데에는 타히티 섬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겁나 중요한 거, 여러분이 유일하게 외우셔야 될 게 뭐다? 타히티 섬의 경도가 150도 웨스트라는 걸 외워야 됩니다. 선생님 너무 뜬금없이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얘를 왜 외우라고 말씀드렸는지는 이따가 보시면 압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엘니뇨 라니냐는 결국에는 무역풍의 약화 강화에 따라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변화를 추적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을 나눠줘야 되죠. 기준 150도 웨스트가 바로 그 중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자료 해석할 때 이게 태평양 중심이네, 얘를 기준으로 저쪽은 서태평양이네, 얘를 기준으로 이쪽은 동태평양이네, 이게 나온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뭐 동남아 호주가 120도 이스트라던가 페루 칠레가 90도 웨스트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은 자료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양쪽 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걔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150도 웨스트가 대략 태평양 중심이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 자, 얘를 왜 알아야 되냐? 이거 직접 보여드리지 않으면 또 이제 설명이 안 되죠. 뒤쪽에 문제를 오늘 제가 풀어드릴 건데 한번 해보자고. 자, 이런 얼룩덜룩한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자, 서태평양, 동태평양 변화를 추적해야 돼. 130도 이스트. 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동태평양. 80도 웨스트, 서태평양.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알기로는 동서남북인데. 동서 지금 방향 뒤집어가지고 우리 지금 페이크 거는 거다, 그치?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는 동경 130도, 즉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130도 돌린 위치의 좌표값이고요. 얘는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80도 돌린 위치에 있는 좌표값입니다. 한마디로 위에서 말씀드린 서태평양, 동태평양의 동서와 서동과 여기서 말하는 이스트 웨스트의 동경 서경은 다른 거라고요. 서태평양, 동태평양은 태평양을 기준으로 서쪽, 동쪽 말하는 거고, 동경 서경은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아예 생뚱맞은 기준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돌렸다라는 거죠. 이 둘을 왜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지 큰일 납니다. 봐봐요. 지금 보고 나니까 보이죠? 서태평양의 경도값은 오히려 이스트 값이고요. 동태평양 경도값은 오히려 웨스트 값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처음 문제 풀이하실 때 개념을 바싹 이해하고 가도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표 채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 지금 이 영상 들으면서 본인이 뱉으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강조했는데 뱉어야 돼요. 본인이 말하셔야 돼. 지금 독서실이라 혼자 있다? 그래도 뱉어야 돼. 쫓겨나! 그래도 뱉어야 돼. 뱉으면서 가야 돼요. 가겠습니다. 무역풍이 불어요. 서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높아요.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 낮아요. 적도 해역의 물은 따뜻해요, 차가워요? 따뜻해요. 서태평양에 그 따뜻한 물이 모였어요. 해수면 경사 높죠. 수온 어때요? 높아요. 동태평양 어때요? 낮아요. 심지어 얘는 왜 더 낮아요? 이 낮아진 해수면 경사 채워주려고 심층에서 용승, 찬 물이 올라와요. 그쵸? 그래서 서태평양 기압은 저기압이에요. 왜?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가 상승기류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기류 저기압. 그쵸? 그러니까 구름이 있고 워커순환 생길 수 있죠.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기압이 낮아요. 왜냐면 해수 온도가 낮으니까 하강기류 생겨서. 그렇죠? 혼합층 두께 서태평양 두꺼운 편이고요. 동태평양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아요.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깊이니까 위에서부터 재야 되는데 서태평양이 더 깊죠. 동태평양은 살짝만 내려가도 바로 수온약층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혼합층이 끝나는 깊이가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랑 동일하죠. 이렇게 보셔도 되고, 여기 경사 높고 여기 해수면 높이 높고 여기 해수면 높이 낮네. 그러니까 적도 반류 흘러요. 그죠? 서에서 동으로. 끝. 그죠? 이게 평상시라는 거예요. 요 기본 세팅에서 무역풍과 엘니뇨랑 라니냐는 무역풍이 약해질 때 강해질 때입니다. 다시 이건 외우셔야 돼. 무역풍이 약해지면 언제? 엘니뇨. 강해지면 언제? 라니냐. 이건 외우셔야 돼.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림으로 푸는 거예요. 이 표 글자로 외우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물론 선생님 저 도저히 안 돼요. 외워서라도 해야겠어요. 진짜 그런 사람은 뭘 해도 될 사람입니다. 박수 받아 마땅해요. 근데 높은 확률로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다 따라오기 힘들 겁니다. 다 따라오기 힘들어요. 가셔야 돼. 그림으로 가는 거야. 가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엘니뇨는 언제다?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희 반 우리 또 예쁜 반장 우리 실명 공개해도 되나요? 어차피 앞에서 기타 영상에서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수가 말해줬는데, 엘니뇨는 약화되는 걸 어떻게 외우면 좋냐? 이응이니까 이렇게 외우면 좋지 않냐? 그쵸? 라니냐는 리을 기역이잖아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엘니뇨는 약화, 이응 붙여서 무역풍이 약화될 때를 엘니뇨라고 생각하시고, 자, 1번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2번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 경사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처음에 보라색 그림이었어요. 노란색으로 변할 거예요. 무역풍이 약해졌는데 어떻게 돼요? 얘가 좀 완만해집니다. 근데 제가 아까 G2 팁 드렸죠. 열팽창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래가 이렇게 있던 혼합층 끝나는 깊이, 즉 수온약층 시작하는 깊이가 이렇게 되죠. 그림 그려보세요.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졌으니까 무역풍이 약해져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색 모양의 해수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제는 그림 해석입니다. 대답하시면서 쫓아오세요. 간다. 엘니뇨 시기, 무역풍이 약화됐을 때 얘기예요. 엘니뇨 때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 낮아졌습니다.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 높아졌습니다. 서태평양 해수 온도 낮아졌습니다. 왜? 따뜻한 물이 이제 덜 오거든. 무역풍이 약해져서. 동태평양 해수 온도 높아졌습니다. 왜? 따뜻한 물이 가져야 되는데 무역풍이 약해져서 밀려 넘어오거든. 심지어 해수면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용승이 약해지기 때문에 심층의 찬해수 공급은 줍니다. 온도는 더 높아집니다. 자, 기압 갑니다.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서태평양 기압은요, 엘니뇨 때 높아집니다. 상대적으로. 동태평양 해수면 위 기압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저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하강 기류가 생겨버렸고 여기는 상대적인 상승 기류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위쪽에 있던 워커 순환은 약해집니다. 괜찮죠? 해수 온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두께 어디가 더 두껍죠? 서태평양 더 두껍게 그려드렸습니다. 왜? 서태평양이 아무리 온도가 낮아지는 엘니뇨 시기라고 할지라도 동태평양보다 온도가 낮아지는 케이스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실제 자료 분석하다 보면 슈퍼 엘니뇨라 불릴 때는 서태평양, 동태평양보다 오히려 온도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기출된 거에서는 서태평양의 엘니뇨가 아무리 심해질지언정 얘의 온도가 동태평양보다 낮아지는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으니 교통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얘가 온도가 낮아져도 동태평양보다 무조건 높다. 오케이? 진짜 중요해요. 갑니다. 두 번째. 서태평양 혼합층 두께 얇아졌습니다. 좋아요. 대답해.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 혼합층 두께 두꺼워졌습니다. 서태평양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 조심하셔야 돼. 깊어진 거죠. 위에서부터 재는데 미안 얕아진 거죠. 원래 여기였는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얕아진 거죠. 동태평양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 깊어진 거죠. 괜찮아요? 요만큼 대답하셨는데 벌써 표가 하나 빼먹었네요. 경사가 줄어들었으니 흘러 타고 내려가던 적도 반류도 약해지겠죠. 요 정도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쫙 해서 여기까지 지금 된 겁니다. 그죠? 기상현상 하나만 좀 언급을 드리면은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원래 따뜻한 해수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원래 저기압이었잖아요. 원래 저기압이고 고온이었기 때문에 구름이 많아요. 그래서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기후 자체가 굉장히 좀 습한 편입니다. 이에 비해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온도가 좀 낮죠. 그죠? 고기압이죠. 그래서 조금 건조한 편인데 용승하면서 여기에서 찬물이 올라오면서 많은 양의 산소랑 심층 찬해수에서 산소랑 영양염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돼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엘니뇨가 되면 서태평양 온도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낮아지죠. 기압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기후가 건조해지겠죠. 산불이 일어납니다. 가뭄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동남아 호주 산불. 오케이. 그죠? 많이 들어봤죠? 엘니뇨 시기 때.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칠레 페루 이쪽에 용승이 일어나면서 온도도 낮고 따뜻한 물도 덜 가서 온도가 낮았는데 따뜻한 물이 막 밀려 들어오고 용승도 약해지면서 온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니까 기압은 낮아지면서 굉장히 습한 기후가 형성되고 비가 내립니다. 근데 평소에 건조하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대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용승이 일어나면서 따뜻한 물이 막 올라오면서 심층의 찬해수에만 있던 산소와 영양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장이 박살납니다. 칠레 페루 쪽 앞바다에서 이제 어업하시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게 바로 엘니뇨. 오케이? 자, 이거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지금 이 표의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편차라는 말로 끝납니다. 편차가 뭐냐? 왜 이렇게 이거 어려워들 하시는지. 편차는 내가 갖고 있는 관측값에서 지난 30년치의 평균값을 빼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려워. 자, 우리 지구과학 1학기 성적 평균이 50점이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 지구과학 성적 1학기 성적의 편차가 플러스 5였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렇죠. 55점이었다는 겁니다. 55 빼기 50을 해야 플러스 5가 나오잖아요.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요? 지구과학 성적 똑같이 평균 50점인데 내 지구과학 성적 편차가 마이너스 3이야. 나 몇 점? 그쵸. 47점이라는 거예요. 47 빼기 50 하면 마이너스 3 나오잖아요. 편차 개념은 그 뜻입니다. 이 지금 왼쪽 표의 세로축에 써있는 게 뭔지 몰라도 한번 가볼까요? 이거 기압 편차 마이너스는 무슨 뜻? 내가 평소보다 기압이 낮았다라는 거죠. 아무거나 찍어볼까요? 이거 수온약층 시작 깊이 편차가 마이너스. 이 말은 뭐예요? 수온약층 시작 깊이라는 친구가 좀 얕았다는 거예요. 또 찍어봐. 이거 해수면 높이 편차 플러스 무슨 뜻? 내가 궁금한 값인 해수면 높이가 컸다라는 거예요. 딱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 기압 편차 플러스 무슨 뜻? 내가 궁금한 기압이라는 값이 평소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거 20도씨 등수온전 시작 깊이 편차가 플러스, 자 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20도씨 등수온전 시작 깊이라는 게 플러스라는 건 깊이가 깊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가겠습니다. 갑니다. 대답하셔야 돼.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 편차 마이너스. 왜?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 편차 플러스 높이가 높아졌으니까. 굿. 대답하셔야 돼. 서태평양 해수 온도 편차
마이너스. 왜? 따뜻한 물이 덜 가니까 온도가 낮아졌잖아요. 해수면 높이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온도 편차 마이너스. 동태평양 해수 온도 편차 그렇지 플러스. 서태평양 기압 편차 이거 조심하셔야죠. 기압은 온도가 낮으니까 잠깐만요. 그렇죠. 기압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플러스 편차 플러스. 동태평양 해수 기압 편차 위에 기압 편차 마이너스. 왜냐면 온도 높아져서 저기압 됐으니까. 서태평양 혼합층 두께 편차 마이너스. 얇아졌으니까 두께가. 동태평양 해수면 혼합층 두께 편차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서태평양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 편차 그렇죠. 마이너스예요. 깊이가 얕아졌으니까 깊이는 얕아진 거니까 작아진 거니까 마이너스. 동태평양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 편차 플러스. 왜냐면 깊어졌으니까. 자, 20도씨 등수온선 그 깊이 편차는 표에 적혀 있는데 마이너스. 서태평양 마이너스, 동태평양 플러스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요 정도만 공부해도 여러분은 왼쪽이 엘니뇨인지 오른쪽이 엘니뇨인지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엘니뇨죠? 왼쪽이 엘니뇨입니다. 왜? 뭘 일단 찾아야 되죠? 이 자료를 해석할 때? 그렇지. 150도 웨스트를 찾아야 됩니다. 150도 웨스트. 150도 웨스트 딱 지금 요 선이에요. 얘가 태평양 중심 타이티 섬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어디? 왼쪽이 서태평양, 오른쪽이 동태평양이죠. 근데 서태평양에 지금 얘 따뜻한 물 겁나 쌓여있다. 이거 뭐예요? 아직 안 배웠지만 무역풍이 겁나 세게 불어서 따뜻한 물 여기 적도 해역 따뜻한 물 다 쌓여있는 이게 엘니뇨. 동태평양은 찬 용승이 엄청 일어나고 있죠. 라니냐. 이에 비해서 얘 150도 웨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서태평양이 이쪽, 동태평양이 이쪽인데 따뜻한 물 어때요? 지금 동태평양으로 다 밀려 들어왔지. 왜? 무역풍이 보내줘야 되는데 무역풍이 약한 엘니뇨 시기라서 똥물이 넘어왔다고. 따뜻한 물이 넘어왔다는 거죠. 됐죠? 엘니뇨. 오케이? 이 그림이 수심에 따른 등수온선 그림인데, 수심에 따른 등수온선 그림 20도씨 등수온선이라 했잖아요. 걔가 어디 있느냐? 요 선이 지금 28도 선이에요. 28도 선. 이 하나의 간격이 몇 도인지가 궁금하면 조금 간격 넓은 데 보면 편하죠. 10도, 9, 11도, 12도, 1도 간격이네요. 28이에요. 27, 26, 25, 24, 23, 22, 20 요겁니다. 요 선이에요. 약간 진하게 노란색과 초록색 사이에 있는 요게 20도씨 등수온선이에요. 20도씨 등수온선 깊이는 뭔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요게 지금 20도씨 등수온선인데 160도 이스트에서 20도씨 등수온선 깊이가 어디예요? 하면은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대충 한 150m쯤 되겠네요. 뭐 120도 웨스트에서 20도씨 등수온선 깊이 말해주세요. 그러면 20도씨 웨스트에서 이렇게 읽어주면 되지. 한 50m쯤 될까요? 네, 이렇게. 요게 20도씨 등수온선 시작 깊이인데 뭐 20도씨 등수온선 그냥 깊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쨌든 요 친구가 보면은 얘가 왜 수온약층 시작 깊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해도 되냐면 사실 20도씨 등수온선은 수온약층의 거의 한창 수온약층 중간에 있다고 보셔도 돼. 왜? 수온약층의 정의가 뭐였죠? 수온이 혼합층 위쪽에 표층 온도 높고 심층 온도는 어차피 5도 4도 정도로 일정하고 그러니까 온도가 바라락 떨어져야 되죠. 바라락 떨어진다라는 말은 내가 같은 수심 내려갈 때 등수온선이 촘촘해야 돼요? 넓어야 돼요? 촘촘해야죠. 촘촘해야 내가 같은 깊이 갈 때 으르륵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를 만약에 얘기를 해주면 한 뭐 여기는 요 정도로 봐야 될까요? 뭐 사람마다 애매해. 확실한 건 이 부근은 다 뭔가 드르륵 떨어지는 거 보니까 수온약층이잖아요. 20도씨는 수온약층 한가운데 대충 있잖아요. 그지? 한마디로 수온약층 시작 깊이는 뭐 요즘이라고 치고 20도씨선은 대충 요즘이라고 치면은 그 둘의 당연히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그 미묘한 차이를 지원 수준에서 물어볼 리가 없다. 이게 포인트죠. 두 개 퉁쳐도 된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온약층 시작 깊이 편차를 물어보면은 이거는 그림으로 우리가 그래서 볼 수 있었던 거고 혹시 20도씨 등수온선 뭐 시작 깊이 편차라든가 그냥 깊이 편차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셔도 무방하다. 됐죠? 자, 마지막 영양염류양, 염력소 농도, 플랑크톤 수 한때 조금 출제됐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묶어놓고 뭐라 써놨어요? 수온이라 써놨죠. 무슨 뜻? 수온과 영향이 긴밀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니뇨 시기에는 서태평양에 따뜻한 물이 덜 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졌죠. 동태평양은 온도가 높아졌죠. 따뜻한 물이 넘어와 버리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영양염, 심층의 찬 해수에 많죠. 염록소, 플랑크톤 수 다 우리가 온도 낮은 해수에 많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 싹 다 증가, 서태평양. 동태평양은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아져 버렸으니 감소. 오케이. 그리고 종종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북적도나 남적도 해류를 갑자기 물어봐요. 그래서 당황하실 때가 있는데 적도 반류 나는데 해류는 왜 등장하지?
북쪽도 남쪽도 해류는 우리 무슨 단원에서 배웠죠? 그렇지. 표층순환에서 배웠습니다. 표층순환은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죠. 풍성순환이라 했습니다. 풍성순환이 뭐예요? 머리털이 풍성하다가 아니고 바람풍의 생성성, 바람이 생성해준 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층순환은 풍성순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층 바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표층 바람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표층순환 단원의 첫 번째 슬라이드가 뜬금없이 대기대순환부터 등장했던 이유예요. 나 분명히 해양 배웠는데 왜 대기부터 등장해? 이것 때문입니다. 표층순환은 대기가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마찰로 움직이는 거라서. 북쪽도 남쪽도 해류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해류입니다. 각각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 때문에 생기는 해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엘니뇨 때 어떻게 될까? 엘니뇨 때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걔네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때문에 이 바람을 타고 마찰 때문에 불어가는 북쪽도 해류랑 남쪽도 해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해지겠죠. 그래서 얘네의 해류 흐름은 느리다. 됐죠? 자, 엘니뇨 끝났습니다. 와우. 외우는 거 아니죠? 그림 보고 뽑아 쓰는 거예요. 그 텐션 그대로 라니냐 갑니다.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예요. 무역풍 강화. 무역풍 강화되는, 이건 외우셔야 돼. 이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볼게요. 무역풍이 1번, 무역풍이 강해집니다. 2번, 해수면 경사가 높아지기 때문에 3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서태평양에 이렇게 더 많이 가고, 그만큼 갔으니까 데칼코마니 여기도 깊어지고, 여기는 물이 뺏겼으니까 좀 높이가 낮아지는, 그죠? 자, 한번 하고 왔으니까 바로 갑니다. 서태평양, 바로 갈게요. 서태평양 해수면 경사, 그죠? 해수면 경사, 쏘리.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 높아졌습니다.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 낮아졌습니다. 서태평양 해수 온도 높아졌습니다. 왜? 적도의 따뜻한 해수가 더 많이 가잖아요. 무역풍이 세졌으니까. 동태평양 해수 온도 낮아졌습니다. 왜? 따뜻한 물이 덜 가니까. 더 가버렸으니까. 그죠? 서태평양 기압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기압이 더 세져서 더 저기압이 됐어요. 동태평양 기압 더 높아졌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멱커순환 더 강해집니다. 그죠? 해수면 경사가 높아졌으니까 아래 용승은 더 강해집니다. 서태평양 혼합층 두께는 더 두꺼워졌습니다. 동태평양 해수면 두께는 혼합층 두께는 얇아졌습니다. 혼합층 두께 쏘리. 서태평양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는 더 깊어졌습니다. 깊어진 거예요. 깊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봐야 돼. 동태평양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는 더 얕아졌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라니냐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빨리 먹을 뻔했네요. 뭔가 찜찜하다 했더니 경사가 커졌으니까 얘 타고 흘러내리는 적도 반류도 강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라니냐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저기압이었는데 더 많이 비 내리고요. 여기 있는 고기압이었는데 더 많이 건조해지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 지금까지 했던 게 쪼악해서 이 편차 전까지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거죠. 자, 편차 가겠습니다. 또 대답하셔야 돼. 자,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 편차 플러스, 동태평양 마이너스. 서태평양 해수 온도 편차 온도 플러스, 동태평양 마이너스. 서태평양 기압 편차 마이너스, 왜냐면 온도가 높아져서 기압은 낮아지니까. 동태평양 기압 편차 플러스, 왜냐면 온도가 낮아져서 기압은 높아지니까. 서태평양 혼합층 두께 편차 플러스, 왜냐면 두께가 두꺼워졌으니까. 동태평양 혼합층 두께 편차 마이너스, 왜냐면 더 얇아졌으니까. 서태평양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 편차 더 깊어졌으니까 플러스. 동태평양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 편차 더 얕아졌으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20도씨 등수온선 시작 깊이 편차, 얘는 수온약층 시작 깊이랑 똑같으니까 깊어졌어. 플러스. 동태평양 수온약층 깊이 편차 얕아졌으니까 마이너스. 영양염류의 양 서태평양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마이너스. 동태평양은 용승 강해져서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플러스. 또 염록소의 양 동태평양 마이너스. 서태평양 마이너스, 동태평양 플러스. 그리고 하나가 플랑크톤수였나요? 플랑크톤수 서태평양 마이너스, 동태평양 플러스. 자, 끝났습니다. 그죠? 하나 더 했네요. 북쪽도 남쪽도 해류는 무역풍이 강해지는 라니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빨라진다. 자, 끝났습니다. 끝났죠? 이 그림도 이제 더 잘 보일 거고요. 마지막 요거 연습 한 번만 하고 잠깐 끌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해수면 온도 평면 편차도인데 우리 편차 보고 왔잖아요.
얘 0을 기준으로 시뻘건 데는 온도 편차가 양수라는 거고, 파란색은 온도 편차가 음수라는 거죠. 온도 편차가 플러스라는 건 내가 평소보다 온도가 높다 낮다예요? 높다라는 거죠. 높으니까 내 값에서 지난 평균을 뺐을 때 플러스 값이 나오죠. 파란색은 내가 더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값에서 평균을 뺐더니 음수가 나와버린 거죠.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 어딜 찾아야 돼? 맨 처음에 그치 150도 웨스트를 찾아요. 여기가 태평양 중심이에요. 타히티 섬 여기 어디가 있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서태평양, 동태평양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서태평양에는 동남아나 호주 이런 게 있습니다. 서태평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페루, 칠레 이쪽 라인이 있죠. 지금 보시니까 어머 그래프가 동태평양이 좀 빨갛죠. 동태평양이 빨갛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 편차가 양수라는 거고, 온도 편차가 양수라는 건 온도가 높다는 거죠. 이 시기에 더 평균보다. 그 말은 동태평양에 따뜻한 물이 막 지금 쌓여 있어. 뭐예요? 그렇지, 엘니뇨. 왜? 무역풍이 약하니까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못 가고, 서태평양을 못 가고 동쪽에 고여 있는 거죠. 얘랑 비교해서 보세요. 어머, 얘는 150도, 동태평양 쪽이 18해. 뭔 뜻이에요? 온도 평년 편차가 음수야. 평소보다 내가 온도가 낮았어. 어디가? 동태평양이. 왜 낮을까요? 라니냐 때 무역풍이 더 빡세게 불어서 따뜻한 물이 다 서태평양에 고여버렸기 때문에 동태평양 쪽은 파랗다. 온도가 낮다. 평균 서보다. 그죠? 자, 이렇게 돼서 희상이가 연락이 왔네요. 이렇게 DM 보내는 사이 질척거리지 마.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일단은 엘니뇨 라니냐 기본 개념 강의 마쳤고요.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안녕.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